자,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자, 우리나라 유통업계 2022년까지 1위를 달렸던 이마트 그룹. 당초 목표보다 지금 상반기 실적이 거의 나왔는데요. 보니까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마트 그룹 하면은 뭐 몇 년 전에 나온 우리 강희석 대표 있지 않습니까? 예, 컨설팅 펌에다가 이제 수장을 맡아갖고 처음에는 이제 매출 규모도 잘 견인차로 올렸습니다. 그리고 이마트 대표적으로 뭐 고객 중심 경영을 해야 된다, 아니면 온오프라인 협업하고 리뉴얼 점포도 좀 폐쇄한 점포도 많지만은 지금 리뉴얼해서 지금 재생하는 점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마트 상황이 계속 뭐 신세계 유니버스 지금 비전 선포해갖고 뭐 2023년 6월 8일날 코엑스에서 이 빅 이벤트도 했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먹힐까 그것도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항상 방송에서 우리 마 교수님과 같이 했지만은 오전을 투자했는데 투자처가 어딘가 그것도 한번 제가 이 상황에서 한번 레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신세계 유니버스 여기도 한번 좀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예. 뭐 이마로크 네.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범석 의장의 평생 어떻게 보면은 유통업에 들어왔을 때 수건이 이마트 그룹과 롯데쇼핑 그룹을 넘어서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죠. 이미 뭐 롯데쇼핑은 재작년에 넘어섰고 이마트도 작년에 넘어서긴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상반기죠. 올해 상반기 했을 때 상반기 실적에서 살짝 넘어섰는데 네. 이대로 가다가는 뭐 올해 연말 결산이 끝나고 나면은 확실하게 네. 쿠팡이 이마트 그룹의 전체 매출을 다 넘어서는 완벽하게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일 수 있어서 그렇죠. 지금 상반기 실적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상반기 데이터 나온 거 전에 제가 한번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최신 데이터. 자, 이마트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3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매출이 늘어났냐 하면요. 보통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12월 결산 아닙니까? 자, 2020년 12월에 22조 330억. 2021년에 뭐 24조 9,327억. 근데 2020년에 그냥 4조 5천 들어서 29조 원대까지 갔습니다. 29조 3,320. 자, 영업이익은 그냥 2천억, 3천억대 해갖고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은 못했는데요. 올해 2023년 스타트할 때는 30조 원 조금 초과해서 30조 5천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. 근데 지금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나온 걸 한번 딱 보니까요.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23년 1분기가 매출이 한 7조 1,354억에서 137억이고요. 이마트가 항상 2분기에서 지금 실적이 영업 손실이 큽니다. 근데 올해 2분기 매출도 좀 예상보다 줄어서 7조 3,344억. 그래서 상반기가 14조 5천억 정도 하면서 영업 손실이 좀 큽니다. 168억.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영업 손실액이 31억 영업 손실도 좀 예상됩니다. 그게 스타트 지점이 참 안 좋네요. 그렇죠. 사실 2010년도 이후로 아마 이마트 그룹이 특히 이마트가 네. 매출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5년 전후 그때까지 갔을 때 네.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6%대까지 갔었던 거거든요. 6%대 영업이익만 이마트의 영업이익만 한 네. 5천억이 넘었었거든요. 불과 지금 한 5, 6년 만에 영업이익 5천억, 6천억 물론 이마트 그룹은 더 컸죠. 이마트 네. 그룹이면은 그거보다 또 몇천억이 높은데 영업이익이 최소한도 한 5천억, 6천억까지 갔던 그룹이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. 그렇죠.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고 아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도에 22조 하던 매출이 2023년도 지금 현재는 보면은 추정 매출이 29조까지 30조까지 올라왔거든요. 네. 이것만 보게 되면은 와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으면은 장사를 잘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. 사실 이 매출이 는 게 이마트 그룹의 기존점에 있던 어떤 기존 인프라의 매출보다는 M&A를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M&A를 많이 중간중간에 했죠. 뭐 스타벅스 코리아, 그 다음에 G마켓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SSG 랭더스라든지 많은 그룹들, 많은 그런 온오프라인 기업들을 인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네, 그 매출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. 외형이 커진 거지. 네. 예. 실제로는 그 인수 합병한 기업들이 하나같이 네. 흑자가 안 나던 기업들이었다는 거죠, 문제는. 그리고 그렇죠. 적자 상태에서 인수하다 보니까는 그게 또 버든이 또 부담이 됐기도 했었고. 그렇죠. 또 이제 오히려 인수했던 당시보다도 지금 각각의 회사들이 지금 오히려 정체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역신장을 크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네.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영업 거점의 관점에서. 그리고 이제 이마트 그룹이 최근에 한 3, 4년 사이에 한번 제가
5조 원 정도 지금 M&A 하면서 이제 자금 쏟아부은 거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정리했습니다. 처음에 보니까 뭐 2021년 7월로 기억나네요. 생생하게 이베이 코리아의 지마켓 인수할 때 3조 4,400억 인수해서 투자해서 지분의 80% 인수했거든요. 뭐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? 성수동 본사까지 팔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정말 깜짝 놀랐었죠. 본사까지 팔면서 이 정도까지 인수해야 되나?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죠. 아마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마켓 인수 전에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리테일러들이 뛰어들었었거든요. 네. 뭐 당연히 롯데도 포함해서 국내에 쟁쟁한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단 한 군데도 이 지마켓의 가치를 2조를 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맞아 그렇죠. 그 오픈은 아직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애쇼핑 같은 경우에는 2조 언더로 지금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네. 3조 4천억은 굉장히 좀 파격적인 가격이었고 그때 정영진 회장이 한 얘기는 지금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마켓이 미래 가치로 우리는 보고 베팅을 한 거다. 네. 그래서 지마켓의 이 오픈마켓의 고객들의 그런 흡입력과 그 다음에 뭐 이런 이마트라든지 신세계의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지배력이라든지 인프라를 합친다 그러면은 네. 또 다른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네. 몇 번 방송했지만 또 다른 네. 시장보다는 카니발이 많이 일어나면서 네, 오히려 좀 약간 악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컸었죠. 예, 그렇지. 사실 진짜 3조 4,400에 지금 거금 진짜 이게 좀 큰 영향이 있었고요. 그 외에 이제 21년 4월에 온라인 기반 여성 패션 편집숍 W 컨셉 2,650억에 인수했고요. 그 다음에 미국의 스타벅스 코리아 유명하지 않습니까? 뭐 그 전에 이제 로얄티를 얼마 주니마 이런 얘기 했었는데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인터내셔널로부터 이제 한 지분 17.5%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과반수 넘었죠. 그래서 67.5% 지분을 가지면서 지금 스타벅스 코리아가 현재는 이제 SCK 컴퍼니가 돼 있는데 4,742억을 투자했습니다. 그리고 뭐 야구단 유명하지 않습니까? 야구단에 이제 SK그룹으로부터 SSG 랜더스 전신 SK 와이번스 지분 100%,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에서 한 1,353억으로 매입했고요. 대표적으로 또 미국의 식품 유통회사 구푸드 홀딩스 2,045억 원에 또 인수했고요. 그 다음에 신세계 프로퍼티를 통해 갖고 미국의 이제 프리미엄 와이너리 이제 우리 와인 있잖아요. 와인에 워낙 뭐 규모 큰 거 쉐이퍼 빈야드 관련해서 부동산에서 3천억을 지금 했습니다. 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거의 한 4조, 5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마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인수하면서 모든 게 이제 규모는 외형은 커졌지만은 이게 이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이라든지 기업은 진짜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한 손실을 줄인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 3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매출은 뭐 큰 폭으로 커졌는데 외형적으로 커졌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뭐 2%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렇죠. 네.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 네. 뭐 시나리오대로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지마켓에서 인수한 이후로 스타컴과 신화제가 나면서 뭐 쿠팡의 매출을 누를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 거래액 기준으로 누를 정도까지 네. 갔어야 되는 것도 맞겠죠. 왜냐하면은 지마켓 인수했을 때 당시에 네. 지마켓과 스타컴의 거래액을 두 개를 합치면은 뭐 쿠팡을 누를 정도로 컸거든요. 그 당시에는. 네. 1위가 네이버였고 2등이 그때 바로 지마켓, 스타컴 그룹이 올라갔어요. 거래액으로 한 4조 가까이 돼가지고. 네. 그리고 이제 쿠팡이 그 당시에 20조 언저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의 규모로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쿠팡을 압도했어야 되는데 네. 그 이후로 지금 불과 몇 년 만에 지마켓 매출은 거의 뭐 한 14조 언저리로 드랍이 되지 않습니까? 예. 스타컴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이익은 이익대로 굉장히 안 좋고 그 인수대금 3조 4천억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감가상각비를 매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지마켓 쪽에 분기당 거의 한 400억 정도씩 그러면 1년이면 1,600억인데 그거를 앞으로 한 10년 이상을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물론 뭐 이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네. 그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적자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. 거의 뭐 1년에 뭐 1,몇백억을 그거를 지마켓 인수 비용으로 치고 지마켓 말고도 많은 또 그런 비용들이 금융비용 플러스 감가상각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천억 흑자가 나와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그런 뭐 그렇죠. 내부적인 얘기는 사람들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냥 결과만 봤을 때 그냥 이마트 그룹이 적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 네. 그런 부분들까지 현금 흐름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이 사실은 이마트가 앞으로도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.